디멘전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대답을 줬어요. 물가보다는 고용을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시들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간 수치가 또 꽤 큰 폭으로 조정을 됐어요. 그렇죠. 말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 박스 엄청 커요. 네. 기분 좋고 기대감에 설레서 그걸 뜯어봤는데 과대포장도 엥 하고 선물은 좀 안 한 이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이번 이제 고용 시장 하향 조정이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은 연간 고용,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 우리가 비노급여 이거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단위를 올해 그럼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걸 한 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까지 그전 작년 4월까지 그래서 2023년도에 연간 그 고용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한 290만 개 됐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8월 달에 조정되면서 예비치가 발표됐는데 여기서 거의 82만 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30% 갑자기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또 하필이면 또 대선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난리 났습니다. 사기친 거라고. 바이든 정부가 우리를 이게 바이든이 그 통계 수치를 조작해갖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상당히 좀 쟁점화되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도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고금리하에서 우리가 믿고 따랐던 거는 와 이게 그래도 미국의 고용 시장은 탄탄해. 물가만 잡으면 만사형통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지 않을 수도 있었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코로나 때는 엄청난 큰 편차가 있어요. 월 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가 2020년도에는 또 2021년도에는 한 60만 개씩 늘었다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2020년에서 2018년 9년 동안은 월 한 19만 개씩 일자리 창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3년에는 좀 줄긴 했어도 2022년에 비해서는 24만 개씩 성장해서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뚜껑을 막상 조정을 해보니까 17만 개, 오히려 과거 평균보다도 못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17만 개면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24만 개를 보고 달려왔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약간은 좀 아쉬운 측면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82만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 수치 자체가 적지 않은 그렇죠. 숫자인데요. 이번에 특히 더 많이 수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2009년도 이후에 15년도 만에 가장 큰 하향 조정이다. 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그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첫 번째 차트를 열어보시면 2009년도가 한 88만 개 이상 줄었었고요. 보통 이것이 조정이 되다가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딱 맞춰지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같이 땅덩어리도 크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면 전수조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매월 보고 분기에 보는 데이터가 보통 미국 고용주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를 상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특정 통계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추정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년 거를 올 8월에 한 번, 그리고 내년 2월에 최종 확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기존 추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그래도 너무 심하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인가요? 워낙 코로나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모형이란 거, 모델이란 거를 만들어 보면 그 시점에는 잘 맞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보통 이거를 매번 바꾸질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세 번째 차트를 열어보 주시면 이거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창업수와 폐업수를 합친 순창업수 모델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란색 지금 차트에 열려 있는데 노란색 모형에서 발표되는 거고요. 여기하고 실제로 분기마다 그 고용주들이 실제로 아직도 영업하고 있어? 없어? 이걸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두 개를 비교한 게 이제 하얀색 선인데 최근 들어서 격차가 급증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장기가 한 15년 이상은 잘 맞아왔던 모형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뭔가 변수가 생겨서 큰 편차가 생겼다. 이제 조정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사기치려고 사기쳤다고 생각지는 않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뭔가 큰 변수들이 생겼는데 이걸 조정하는 과정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다 보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치기 소년도 거짓말을 하고 뒤에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뭐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지표가 발표되더라도 이제는 어차피 이거 뒤에 수정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버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평상시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네. 있는데 지금 두 가지로 큰 문제예요. 네. 하나는 대선이 지금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기 딱 좋아요. 그쵸. 이게 아마 미시간 지수 제가 오늘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시장을 너무 신뢰하고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소비자 심리가 좋고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금처럼 안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벌어진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적어도 미국의 절반 공화당 지지자들은 숫자 못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큰 편차가 일어나면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걱정이 된다. 이게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최근 들어 우리가 실제로 보는 데이터 포인트 중에 침체를 가리키는 데이터도 분명히 있다. 뭐냐면 미국의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그 신용카드 장기 연체자 통상 30일 이후에 한 달 지나서 못 갚으면 일반 연체자고 이것이 3개월이 지나서 못 갚으면 거의 못 갚거든요. 이런 분들. 이분들이 전체 신용카드 대출의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11%가 언제 수준이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침체가 왔을 때의 수준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지금 잘 사는 분들이야 큰 이슈가 없는데 저소득층은 확실히 이 침체에 와 있는 걸 봐야 될 거고요. 시장의 두려움은 이것이 혹시라도 확산될까 봐 중산층으로 확산될까 봐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런 고용 데이터의 큰 변동은 시장에 큰 그런 걱정을 끼워치는 거고 앞으로도의 그런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좀 네. 재미있는 통계를 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 CEO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엔.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뭐 사실 제가 좀 거창하게 새로운 기준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재미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되게 대형주, 저도 이제 기업 탐방 가고 이럴 때 중소형 대형주들은 시스템이 좀 잘 갖춰지죠. 그렇죠. 삼성그룹 뭐 이런데 SK그룹. LG그룹, 현대차 이런 데는 대략 CEO가 전체 회사의 가치 한 절반 정도를 좌우한다. 뭐 그보다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소형주들은 특히 거의 CEO가 거의 100%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CEO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훌륭한 리더가 어떻게 나오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CEO가 건강해야 되는 건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것은 뭐냐면 엄청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강인한 체력과를 가지신 CEO들의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일명 데드리프트 ETF. 아마 이게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보셨을 텐데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기법을 가져와서 만든 가상 ETF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헬스장 가면 몇 대 몇 친다라고 하는데 그 데드리프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3대 뭐 운동 맞아요. 있잖아요. 3대 매치냐 뭐 이러죠. 예, 스쿼트, 벤치 프레스, 데드리프트. 맞아요. 그 셋 중에 하나 꼽으라면 벤치 뭐 이게 데드리프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흥미로운 건 이제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 데드리프트 라고 구성된 종목들 총 8종목이 있는데 이 데드리프트 ETF의 성적이 S&P 500보다 2.4배나 더 높다. 대략 140%나 높다는 측면에서 네. 확실히 저도 그래서 신기해서 궁금해서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데드리프트 3대를 맺히는지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데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종목이 좀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피터 레벨스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 개발하시고 투자도 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사진 보니까 그분도 운동 열심히 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종목을 구성했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 다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NS나 언론상에 나타나는 사진을 보고 딱 봐도 실제로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이런 팔뚝이나 이런 걸 보면 운동 꽤나 했겠다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총 8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보시면 대표적으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우버 그 테이블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밑에 애플도 있고 블랙락도 있고 엔비디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종목 이걸 각각 12.5%씩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데드리프트 ETF 일종의 이제 가상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썬다 피차이가 이끌고 있는 알파벳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식 발음으로는 순다르 피차이죠. 근데 그분이 희한하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여기 뭐라고 코멘트하냐면 순다르 피차이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주가 성과가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비꼬는 뜻인데 실제로 그래서 데드리프트 ETF랑 그다음에 그 구글 알파벳 주가의 그 흐름을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알파벳의 주가 흐름이랑 데드리프트 ETF의 주가 흐름 보시면 S&P 500보다는 알파벳이 잘했지만 여전히 데드리프트보다는 확실히 좀 덜하게 올라간 것이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그래서 순다르 피차이가 상당히 이제 제가 보기 샤프하게 잘생기시겠는데 적어도 이 데드리프트 선정에 비하면 이게 머슬형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살짝 슬림형이신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CEO를 고르실 때 앞으로는 운동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회사를 고르면 좀 더 성과가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정말로 어떤 한 회사를 볼 때는 다양한 면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과거에 이런 말이 저도 그래서 찾다 보니까 떠올랐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고대 로마 시인이 썼던 시구절에서 나온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는 강인한 CEO에게 엄청난 양호한 수익률이 깃든다.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뭐 CEO, 특히 빅테크에 있는 CEO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관리까지 시간을 잘 촘촘히 쓰면서 여러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 능력이 또 이런 데드리프트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밌네요. 미래 CEO를 꿈꾸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저는 하시는군요. 데드리프트 3대는 그렇게 많이 치진 않습니다. 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그런 예전에 이제 체력은 국력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관리해서 자기 관리가 뛰어난 CEO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앞으로 SNS CEO들의 사진을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드리프트 ETF까지 저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